한반도 이야기하면 평화 이야기보다는 전운이 감도는 곳으로 전 세계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함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치 게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냥 몇 명이 죽을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미사일을 쏘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고 마치 현실 내에서 일어난 일이냐 가상의 상황을 실제로 보도하듯이 분석하여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 기억하죠? 그 호들갑을 떨던 국민의 입이라 할 수 있고 눈이라 할 수 있는 언론들은 어느 순간인가 느닷없이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느닷없이 새해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 했습니다. 반신반의가 뭡니까? 이거 공산당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전법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였고 기만 전술 또는 북쪽이 지금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쥐가 몰리면 물던가 아니면 항복을 하는데 얘네가 지금 항복 선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래 미국이 경제 압박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했던 입도 있었고 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분석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전문가들의 시대의 눈, 때를 바라봤던 눈은 돌아 터졌던 것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단 두 단어, 정전, 그리고 평화, 이와 관련되어서 북쪽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겁니다. 더불어서 체제에 대한 안정, 이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체제에 대한 안정 하면은 또 김일성 왕조 이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빨갱이 나라 만드는 거야? 이렇게들 세뇌되었던 수십 년이 있었기에 체제 안정하면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빨갛게 물들 것이냐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야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네들은 자신들 간이나 쓸게 다 내줄 것이냐 또 설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를 그렇게 읽었던 사람들, 그런데 막상 진짜로 카메라에 그리고 음성으로 접해지는 그네들의 삶과 우리들이 다가섰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석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바라봤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를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곧 불신할 때가 아닙니다. 상호 신뢰의 때입니다.
그리고 통일 대박해서 한 시점으로 끝맺은 데는 통일을 말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을 가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통일의 전제는 평화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협정 또는 나라 간의 조약 등등은 곧 통일을 지금 살아가는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정상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는 백두산 천지에서 허물없이 손을 잡거나 재미난 표정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만 여겼던 것이 단지 지도자의 결단과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이 온전히 결합이 되어 두 지도자가 의도하는 바가 민족의 상호 패망이 아니라 상호 신뢰 안에서 각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때, 한 정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때와 곧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에 분열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열의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있었고 그때가 곧 올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 당장일 수도 있고 또는 수십 년 뒤에 각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때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때와 때 사이 공간에서의 시간의 흐름,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저마다 분명히 분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는 분열의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충돌하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네 하는 매우 무서운 아픔의 시간을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나라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또한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제국주의로 인하여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국주의는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제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옛날에 제국주의와는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양태에서 꼽히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의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때 분열의 때가 있었으면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 시간의 여정 안에서 필수적인 게 무엇일까요? 갈라섰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약속의 순간부터 아닐까요? 북쪽은 이미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자신이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곧 나라 대 나라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무력으로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원리, 이에 따라서 미국이 가진 힘과 작은 나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져서 대결할 수밖에 없는 힘, 그것은 핵이다 라고 하였던 것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말을 했고 행동하였습니다. 곧 비핵화를 완전히 할 것이다라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북쪽이 가진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때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 과정은 곧 서로 이제 싸움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 안에서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상황이 다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다른 나라입니다. 피를 흘린 할매, 그 나라 수장이 말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부강하게 하면 그게 최고다. 자기네 나라 힘 내가 이렇게 키워냈다. 자기네 나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열로 아파하고 있는 나라가 다시 하나 되는 때를 희망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네 둘이 싸웠던 거, 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싸웠던 거 이제 싸우지 말자 하는 약속을 지금 우리 함께 하자. 여기에서부터 평화의 때가 공고히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전쟁 진짜로 끝내자. 서로 총뿌리 겨눴던 거, 그래 북쪽 네가 우리한테 총뿌리가 아니죠. 힘이 없어서 핵을 만들었던 거 내려놓으면 나도 총을 내려놓을게. 이게 종전협정의 협정의 의미입니다. 북쪽이요? 미국이 힘으로 제압하려 하니까 핵을 가졌었던 거 내가 내려놓을 테니 우리 빨리 정전협정하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 다른 나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될 또 다른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것을, 그 옛날에는 전쟁의 때였으니까 그때 필요해서 만들어야 했다는 것들을 차근차근 지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북쪽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들여놓은 게 있습니다. 사드. 그거 빼야죠. 평화 이야기하려면 빼내야죠. 그리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 다른 나라 때문에 지어진 거라면, 또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개연성을 지워야죠. 미은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북쪽에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비핵화란 이야기는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추진 항공모함 또한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핵무장을 해제하라 라고 말을 했다면 당사자인 이들도 핵 가지고 힘자랑해서는 안 되죠. 핵무기만 무기냐? 핵으로 추진되는 것도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드니 중국도 만들겠다, 러시아도 만들겠다, 곧 열강을 지향하는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앞다퉈 다 자기들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때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위협의 요소로 핵우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쟁의 때가 아닙니다. 단연코 지도자들끼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를 봐서는 신뢰 회복, 상호 신뢰의 시대이며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해군의 위상을 높이게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이유로 그리고 국가 간의 이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다는 이유로 이곳에 다른 나라들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도열해 놓고 사열해 놓고 거기에다가 관함식을 마치 축제인 양 호도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서 군무기 전시하는 게 마치 축제로서 인식되고 지역 개발 발전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어찌 평화의 때에 맞춰서 지도자가 결정할 일이며 평화의 때를 위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기 11일 날 평화를 사랑하고 남과 북의 화해의 때에 지도자로서 인식되기를 희망하는 그가 온다고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 이야기하려면 북쪽이 행동한 만큼 남쪽도 행동해야 할 것이고 남쪽이 행동하는 만큼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립서비스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북쪽은 행동으로 이미 카드 다 내놨는데 더 내놔라 하며 깡패짓 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평화의 때를 지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남쪽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기 해군의 위상 높이려고 또는 해군의 직업군 많이 만들려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요. 직업군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기타 등등 지금 군 권력 해군한테 많이 넘겨졌잖아요.
그걸로 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함식이라는 거 보여줘서 우리의 해군력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때를 다시금 상기하게끔 만듭니까? 그 전쟁의 때는 남과 북의 전쟁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해군기지가 유지되는 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전쟁의 때는 패권 국가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 낀 나라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해군력은 그네 둘의 싸움 안에서 손톱만도 아는 나약한 존재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관함식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평화의 때입니다. 지도자들이 지혜를 온전히 갖추어서 평화의 때에 맞게 정전협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감과 동시에 남쪽도 전쟁 위협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차근차근 스스로 없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문재인 정권이 태생적으로부터 과오로 가지고 있었던 것,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지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당사자, 그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며 이곳에서의 해군기지를 평화의 터로, 기념의 터로 만드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함식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닌 진정한 이곳에서의 과오를 돌이켜보며 한반도의 평화, 그 평화를 위한 정책을 온전히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입니다.